5월 28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큐 치과의 배혜옥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뵙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2달 됐죠? 네, 네. 바쁘셨나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를 놓치게 되고 못 오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잘 지내셨는지 원장님의 근황과 함께 혹시 병원 소식 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함께 전해주세요. 병원 소식은 뭐 이제 방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아, 그래요? 확실히 네.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방문을 그쵸? 하나요? 네, 방학 때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3시 넘어서 이렇게 애들이 스케줄을 잡고 조금 일찍 조퇴해서 오기는 하는데 뭐 방학 때가 되니까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이 여행을 나가셔서 또 뭐 베케이션 같은 데 가셔서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가장 가기 싫은 병원이 네. 치과였어요. 네. 그렇죠. 공주님께서도 원장님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네, 오랜만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이 방학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 여름 방학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아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집 안팎으로 뛰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사고도 좀 생기고 네네. 그러다 보면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일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을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생김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 사랑과 걱정이 한꺼번에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치아들이 계속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바뀌고 또 영구 치아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의 하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아에도 어떤 특히 아이들의 응급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어린아이 이런 치아 응급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다행인 거는 거의 치아 응급이라 그러면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보통 애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어릴 그래서 때는 넘어지면 어금니가 깨지는 게 아니고 앞쪽이 앞니가 많이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입술이 찢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아가 다쳤는데 어떤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청취자분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판단을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름을 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병원을 찾아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우선 겁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고 병원 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네, 이런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건데 저도 어렸을 때 네네. 한번 넘어져서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판 있잖아요. 그 바둑판 모서리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래서 앞니 부분도 잇몸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얼핏 어린 그 시절이지만 남아 있는데 넘어지면서 그렇죠. 앞니가 부딪히면 보통 어떤 증상들이 좀 생길까요? 보통 이제 치아 앞에 있는 게 입술이잖아요. 쉽게 보면 그렇죠. 입술이기 때문에 보통 넘어질 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잘 없죠. 네,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입술이 다물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약간의 완충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입술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입술이 찢어지거나 잇몸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입술이 붓겠죠. 그렇죠. 입술이 붓고 주변 잇몸도 붓고 이런데 이제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해야 될 거는 물론 이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온드가 생겼으니까 그 상처 부분에는 항상 그 병균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치과에 가기 바로 전에 그렇죠. 부모님께서 집에서 어떤 응급처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소금물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그 세일린 네. 솔루션이 혹시나 집에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헹구고 그리고 또 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붓는 거는 이 몸의 어떤 반응이거든요. 어떤 인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의 반응인데 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의 응급 조치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니가 부딪혀서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경우는 이제 부러지는 경우. 그죠. 네, 그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부러지는 경우하고 부러지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 우리 작은 딸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앞니 하나가 부러졌다고 연락을 받으셨는데 빨리 치과로 데려가서 신경 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또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경 치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부러지지 않는 경우와 부러진 경우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러지지 않은 경우. 부러지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 concussion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치아 지탱 조직의 그냥 상처. 그러니까 가장 약하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잇몸 같은데 좀 상처가 나는 거. 잇몸이 아니고 치아 자체가 어디 딱딱한 부분에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들끼리 막 장난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뒤에서 그 머리를 확 들었는데 그런데 뭐 치아 앞니에 쾅 박았다든지. 그런데 이제 피도 날 수가 있겠죠, 잇몸도. 그런데 이제 치아의 어떤 움직이는 변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도 나지 않고 하는데 부딪혔기 때문에 치아 지탱 조직이라는 게 뭐 PDL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이제 리그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상처를 받아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피도 나지 않고 뭐 치아가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쵸. 우선 아프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디 부딪혔는데 넘어져서 부딪혔는데 여기 아프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보면 넘어져서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아프긴 아픈데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괜찮고 그 치아 주변으로 그렇게 붙지 않고 그럴 때는 뭐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치료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음식 먹고 보통 한 일주일 있으면 없어져요. 일주일 정도 그냥 부드러운 음식 먹고 너무 그 치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거죠. 괜찮아지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subluxa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부딪힘의 정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한 거, 조금 더 단단한 거에 부딪혔기 때문에 똑같이 치아 지탱 조직에 상처를 입지만 이번에는 움직임이 보여요. 살짝 흔들린다는 거죠. 치아가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아 치아에 지금 어린이 아이에 대한 치아 응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아 치아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른 치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돼요. 영구치일 때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른 치아는 어떤 분이 내가 어디 뭐 잘못 다쳐서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또 잇몸 질환이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뭐 부딪히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풍치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어디 부딪혀서 이게 원래 안 흔들렸는데 흔들리는 거랑. 그렇죠. 원래 잇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흔들리는 경우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유아치아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피가 보통 날 수도 있고요. 이제 사켓에서 주변으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나타나지는 않아요. 엑스레이 네, 엑스레이에 뭐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피가 나고 흔들리는 경우도.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그 인대, 그러니까 뿌리 주변에 있는 인대가 다시 치아를 또 잡아줘요. 또 셀프 힐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관찰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이가 흔들리면은 왜 이제 부모님들은 우선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는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extrusion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치아에 있던 자리에서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충격한 방향에 따라서 치아의 위치에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려온다거나 아래 치아는 위로 올라온다거나 네, 그런 거를 살짝 이렇게 벗어나는 그렇죠. 네. 이제 밖으로 좀 나오는 거, 쌓게 돼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치아에 있던 자리에서 나온 상태고 치아 뿌리 주변에 인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전체적으로 느슨해졌거나 또 끊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뭐 뼈에는 이상이 없을 수가 있고 그 치아 자체만 이렇게 이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치료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치아가 언제 빠질 건가. 지금 유아 치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아가 언제 빠질 건가에 관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3mm 정도 미만이다. 나온 게 그러면 또 다시 자리를 잡아주거나 그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밖으로 나오면 닫을 때 먼저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씹을 때. 예, 씹을 때 이 치아가 원래 위로 나오니까. 아래 같은 경우는 솟구쳐 올라오면 아프니까 그런 위치를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경우는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렇게 됐을 때 언제 이 치아가 빠질 건가를 감안을 해서 또 발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앞니부터 빠지지 않나요? 아이들 보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 아래 치아가 5살 반에부터 치아가 빠지면서 나오게 하는데 요즘에는 애들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옛날하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 시작할 때 20년 전하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치아가 더 빨리 빠지나요? 그런 걸로 제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빨리 빠지고 빨리 물론 이제 자녀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통계를 봐서는 그런 것들이 성장들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이렇게 빠져나온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ntrusion이라고 해서 반대예요. extrusion하고 반대.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더 들어간 경우. 치아가 오히려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되게 심하게 다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뼈가 이제 부러지니까 그 사켓이 부러지니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는 그럼 보통 주변 뼈도 좀 부러진 상황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뼈에 어떤 그 손상이 없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쵸. 잡아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들어간 경우에 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더 못이 박히듯이 이렇게 들어간 오히려 것처럼. 꽉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많이는 보진 못했는데 이제 안에 자라고 있는 영구치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죠. 요 유치가 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 씨앗처럼 있던 이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살짝 들어갔는데 치아 뿌리 끝이 영구치에 자라는 방향이 아니고 이제 옆으로 살짝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영구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살짝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뿌리 끝이 나오는 치아 쪽으로 향해 있으면 뿌리 끝이 나오는 치아에 이제 똑같은 방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거는 뽑아주는 게 맞고요. 그래요. 그러면 치아를 좀 발치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치아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간 경우에는 치아 색깔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보통 약간의 회색빛으로 바뀝니다. 아, 네, 치아가. 그래서 신경이 이제 끊어지거나 안에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blood supply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인 치아에도 해당이 돼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하게 다친 어디 부딪혔거나 사고를 당하셨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좀 아프다가 이제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치아만 색깔이 변해 있다. 회색빛이거나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변해 있을 때 보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크라틱이라고 말하는데 치아에 이제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 치아의 색깔이 밖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둬도 되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뉴크라틱이니까 죽은 신경이 안에 있긴 한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느낌 없습니다 해서 그리고 인펙션이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뭐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또 아픈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본 환자분들은 느낌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경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웃을 때 예를 들어서 보는데 유난히 앞에 이제 웃을 때 뭐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보면 유난히 한 치아가 너무 까매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런 치아가 신경이 죽었다는 거를 가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치과를 방문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펍 테스트라고 거기에 이제 뭐 찬 그 아이스를 대본다거나 그랬을 때 다른 치아에 비해서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치아가 벌써 신경이 죽었고 신경이 죽으면 좋은 게 아니냐는 거는 아니고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네, 통증이 안 느껴지지만 이제 신경이 죽어도 그 안에 죽은 신경이나 그 신경줄 안에 이제 뭐 감염이 돼 있거나 그런 것들을 클린하는 게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영구적인 치아냐, 유아 치아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아 치아는 영구적이 않기 때문에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으면 또 뽑을 수도 있고 뽑아도 다른 치아가 나니까 나올 거니까 오히려 또 나오는 치아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빨리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영구치일 때 더 큰 아무래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5월 28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린아이 치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치아가 부딪히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다른 경우는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경우예요. 완전히 빠지는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빠지는 경우에 보면 전화를 이제 어머님들이 일부분 이제 다급하게 그쵸. 치아가 부딪혔는데 빠졌어요. 빠져버렸어요. 네, 빠져버렸어요. 이런데 한 80%는 치아가 빠질 때 빠지는 거고요. 흔들려서 빠져야 네, 흔들려도 될 때. 또 예를 들어서 부딪혀서 빠진 경우 있는데 네네. 아주 간혹씩 치아가 빠질 때가 아닌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데 치아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딪혔는데 빠져버렸다. 네, 빠질 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뿌리까지 같이 오, 나오는 네. 네, 그런 경우도 간혹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유화치아잖아요. 네. 이제 어디서 이제 들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유 같은데 넣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으시고 또 어디서 들으셔서 왔는데 이제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거는 사실이 이제 우유에 담가 놨을 때 그 치아뿌리 세포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살 수는 있어요. 치아뿌리 세포들이. 그런데 네? 그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건 유아치는 안 됩니다. 또 유아치아는 네, 유아치아가 이렇게 쏙 빠져서 하는 건 안 되고 사고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구치아가 뿌리가 부러지지 않은 채로 빠졌을 때 네.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뭐 소금물이나 이런 데 소독을 하거나 해서 우유에 담궈서 30분 내로 30분이나 1시간 내로 병원에 오셔서 다시 이렇게 하고 스플린팅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치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세포가 돼서 다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unpredictable 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이렇게 이게 잘 붙어 있을지. 근데 이제 최소한의 방법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치아가 빠졌어요, 유아치아가. 네.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영구치아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인펙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유아치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우선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아 빠진 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치아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있다는 거는 뼈에 금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해보고, 그래야겠네요. 네, 금이 간 곳이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 형하고 친형하고 이제 베이스볼을 하다가 이제 형이 애가 던지고 형이 쳤는데 베이스볼이 여기 아래턱을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빨리 예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됐나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아래턱에 금이 갔어요. 턱에 금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아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금간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리퍼를 합니다. 네네. 네,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분이 그렇게 된 상황이 있으셨는데 보통 이게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또 붙어요. 네, 턱뼈도요? 네, 턱뼈도 금간 것도.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고정이 안 될 것 같이 많이 심하게 깨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핀을 고정을 한다든지 그런 수술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뭐 누구한테나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성인도 망치질 하시다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은 겁니다. 네네. 망치질 하시다가 이렇게 잘못 하셔가지고 그 앞니가 반토막이 나서 오신 분도 있어요. 망치를 이렇게 벽 쪽에 하다가 이렇게 뒤로 딱 할 때, 뒤로 할 때 맞은 거군요. 맞으셨고, 그리고 또 큰 개, 집에서 키우는 큰 개가 이렇게 뒤에서 앉다가 큰 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또 여기 앞니를 네네. 또 부러뜨려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술 드셨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지셔서 그래서 상처를 또 입은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면 뭐 누구한테 일어나도 속상하고, 그럼요.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이 더 속상하죠. 맞아요. 너무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뭐 애들 주의를 시켜도 그럼요.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뭐 이거는 주의를 시키는 거는 해야 되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예.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 아,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 예, 뭐 그래서 빠지지도 않았는데. 예, 빠지지는 않는데 심각하게 이제 이거가 부딪혔는데 흔들리는데 이제 제가 보면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게 그냥 처음에 말했던 그 충격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에서 뿔이 반 있는 쪽에서 부러졌는지 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부러져서 왔는데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치아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뽑아야 돼요. 아. 네, 그거는 그리고 뽑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딪혀서 흔들리는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뭐 좀 지나면 이제 조금 흔들림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흔들. 예, 왜냐하면 부러졌으니까. 잇몸이 잡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러면 금이 간 경우에는 뭐 크게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금이 가는 경우에도 보면 의사들 상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이 이제 갔는데 살짝만 이렇게 가서 금은 보이는데 치아가 완전히 두동강이 안 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그 소아치과 전문의하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냥 아프지 않고 붓지 않고 그러면 그냥 빠질 때까지 놔주다. 그렇게 말을 권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주님께서는 저희 딸도 반만 부러져서 요 반을 만들어서 떼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부러진 상황에 대해서 그죠? 네,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러진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심하게 깨진 경우. 심하게 깨진 경우는 이제 부딪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빨간 핑크 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잇몸 부분에? 아니요, 치아 깨진 부분을 치아 통해서. 깨진 부분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complicated fracture라고 해가지고 신경까지 이렇게 연관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베이비 루트캐널이나 신경 치료를 하고 뭐 아이들 크라운을 씌우거나 아니면 뭐 필링을 하거나 네.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신경까지 안 들어간 부분, 신경까지 안 들어갔다는 건 이제 닥터분이 봐서 그렇게 깨지기는 했는데 신경까지는 연관이 안 됐다. 그렇게 판단이 있으면 이제 보통 필링을 이제 다시 그만큼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거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부러진 부분을.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신경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또 뿌리가 부러진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뿌리가 부러진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이 갔는데 금 갔는 게 이제 완전히 치아를 두동강으로 내는데 빠지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경우에 뿌리가 부러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 발치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뿌리가 그러니까 부러진 경우에는 좀 발치를 하는 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치과에 가셔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응급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응급은 뭐 애들이 아프고 우는 상황이겠죠. 아파서 그렇죠. 충치 같은 거. 충치도 이렇게 생명하고 연관은 없지만 어떤 분들께는 응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또 이제 어른분들 아이들 말고 이제 응급이라는 게 급하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들은 치아가 잇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많이 부어 있거나 심지어는 뭐 얼굴까지 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응급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그래도 내가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치과를 찾는 게 네. 올바른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치과를 안 찾으시라는 게 아니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치과를 가야 될 필요성을 아시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말고. 예. 네,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사고 났을 때 이 부모님의 침착한 대응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인사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 방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하실 건데 네. 이제 여행 다니면서 조심히 이렇게 안전한 방학이 되시고 또 특히 치아에 관한 응급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 네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정보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